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을 찾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임장 능력이 한마디로 작은 상상력을 더하면은 더욱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가장임차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빌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은행의 근저당보다 전입신고가 약 25일 정도 빨라서 대항력은 있었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가지고 당해 경매 절차에서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보증금 1억 5천원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해야 하는 상황의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때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거주했다라는 것, 이것과 또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거주했다는 것, 이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거주했다는 것이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인데도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것도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주는 것이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렇다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죠. 결국 유료 사이트를 보다가 한마디로 얼마 전에 공매로 진행되다가 취소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곧장 공매의 주관처인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과거 공매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고 결국 당시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대계약서상의 임대인은 법인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법인 주소지의 항공사진을 보니까 거기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축 빌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대계약서상 임차인의 주소에는 최근에 지어진 빌딩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계약서는 기재된 작성일이 아니라 이 빌딩이 지어진 최근에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여러분들 계약서를 쓸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예문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제2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중개 대상 어쩌고저쩌고라는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확인한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은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법을 바탕으로 새로 개정되어서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따라서 계약성상 계약일인 2003년 당시에는 이 법 명칭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계약서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2006년 1월 30일 이전에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이 되었고요. 계약서 양식이 만들어졌고 2006년 1월 30일 이후에는 지금 현재의 중개사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계약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서를 현재의 계약서로 과거의 계약서인 양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참고적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찾아가 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임차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편철된 임대차 계약서에서 현재의 임차인이 공사 대금 대신에 이 물건을 매물 변제받아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대물을 받는 경우가 있죠. 빌라 같은 경우에 한 호실, 두 호실 받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대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해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 있죠. 자, 따라서 결국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는 없었고 그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물건의 입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건의 입찰에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고 명도 소송에서 단 1원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결국 소송했습니다. 대부분까지 간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임차인은 사기죄 등 형사고소까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고 재발로 나갔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 공사업자였다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이 시공에 관여한 건물의 일부 호수를 대물로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대물로 받고 거주하면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것이지 임차인으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긴 만큼 낙찰자에게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매물서에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로서 점유하던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면은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낭패가 되겠죠. 자, 이럴 경우를 대별해서 자구책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물건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전입신고 전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된 바가 없다면은 공사업자가 임대인 행세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처럼 뒤늦게 임대계약서를 만들면서 날짜를 소급해 가지고 애초부터 임차인으로 점유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가짜 의사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임차인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앞서는 그런 경매인이 되시면은 분명히 대박 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